스트라이크 프리덤을 표현하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맞지 않은 기체. 덕분에 건담계 제2인자로 항상 거론됩니다. キラヤマトストライクフリーダム行きます。 ZGMF X20A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서 활약한 기체로 전작인 시드에서 나온 키라 야마토의 전용기 프리덤 건담의 후계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발 자체는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이 기체들은 사실상 형제기입니다. 단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경우 드라군 시스템과 신형 고기동 슬라스터의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작의 최종전 야킨 드웨 공방전이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죠. 공방전 이후 유니우스 조약이 맺어지는 바람에 모빌스와 병기에는 핵병기, 핵융합을 무효로 만드는 뉴트론 제머를 무효화하는 장치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자프트는 조약을 위반한 이 기체의 개발을 동결시켜버립니다. 덕분에 조약 전에 개발된 프리덤 건담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고성능 모빌 슈츠로 남을 수 있었죠. 병기의 성능이 1년만 지나도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신 아스카는 레이의 도움을 받아 키라의 전투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결국 임펄스 건담의 돌격을 막지 못하고 대파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키라는 스트라이크 건담이 이지스 건담과 자폭할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프리덤은 특이하게도 다른 기체들과는 달리 콕핏이 가슴 상부에 있던 데다 유폭 직전에 키라가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차단해서 핵 분열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이 작품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죠. 키라에게는 새로운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프트 설계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 기체 데이터를 훔쳐내죠. 바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원래는 프리덤의 형제기였지만 결과물은 사실상 별개의 기체죠. 세컨드 스테이지 시리즈의 기술 및 프리덤의 운영 데이터가 도입되고 혼자서 전장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근거리 및 중거리전에 맞춰졌으며 성능은 키라에 맞춰 한계까지 조정됩니다. 이렇게 원래 기획을 마개조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프리덤보다 몇 배나 뛰어난 성능을 가진 초고성능 기체였습니다. 서드 스테이지의 최신예기인 레전드, 데스티니와 필적할 정도죠. 대신 너무 성능이 뛰어나서 키라 야마토 외 파일럿은 다룰 수 없습니다. 높은 기동성을 추구했지만 내구도는 약한데 이는 각 부분의 장갑을 세밀하게 나눠놔서 인체에 가까운 움직임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장갑과 장갑 사이가 노출되니 내구도가 낮아진 것이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레임 전체가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금색이 되고 최대 출력 시에는 금색의 광자를 배출합니다. 페이즈 시프트 장갑은 인피니트 저스티스에도 채용됐지만 유독 이 기체만 금색인데 그 이유는 불명입니다. 또한 설정에 의하면 데스티니 건담에도 같은 프레임과 장갑이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기체 역시 금색이 아닙니다. 방어력이 떨어져도 운동성이 높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컨셉의 기체이지만 시뮬레이션에선 피탄율이 0이 될 수 없어서 약점은 존재했었죠. 그러나 마스터 그레이드의 설명서에 의하면 키라 야마토의 훌륭한 테크닉 덕분에 진짜 피탄율이 0이 되었단 설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낳은 장갑 구조가 키라를 도왔단 평가도 있죠. 움직임이 인간과 같기에 키라의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으며 장갑 사이에서 열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투 지속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31mm 기관포가 있습니다. 실탄 병기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착되었지만 정작 키라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은 프리덤의 라케르타 빔사벨을 개량한 것으로 두 개를 연결해서 트윈 랜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트윈 랜서로 쓰는 것은 저스티스의 파일럿인 아스란 뿐이고 키라는 이도를 주로 씁니다. 빔 실드는 하이페리온의 모노페이즈 광파 실드를 개량한 것으로 빔건, 서벨로도 사용할 수 있죠. 참고로 데스티니엔 개량형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MA M21KF 고에너지 빔 라이플, 프리덤의 주력 장비를 개량한 것으로 두 개를 연결하면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출력도 강해지죠. 최초 설계 시엔 고려되지 않았던 원거리전을 위한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력은 빔실드를 부술 수 있을 정도죠. 그 외에 복부와 허리에는 각각 칼리투스 복상 빔포, 크시피어스 3 레일포가 장비되어 있죠. 칼리투스는 어비스 건담의 것과 같은 것이지만 엔진 덕분에 출력은 더 높습니다. 칼리투스는 라틴어로 맹화, 맹렬한 불꽃이란 의미가 있으며 콕핏 바로 아래라 위험할 것 같지만 안전대책은 충실하다고 합니다. 크시피어스 3 레일포는 선행기인 프리덤의 것을 개량한 것입니다.
선행기는 3번 접히는데 후계기는 2번 접히지만 정작 이름은 3라 헷갈리기 딱 좋죠. 빔사벨 렉과 겸용이기 때문에 빔사벨을 빼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시피어스는 라틴어로 황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드라군, 기본적으로 자프트가 개발한 2세대 드라군이지만 키라에 맞춰 커스터마이즈 되었습니다. 프리덤처럼 동시 멀티 로건, 올레인지 공격 등이 가능하며 프리덤과는 달리 약점이었던 등뒤도 커버 가능하죠. 단 이를 위해선 파일럿의 공간 인식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키라만이 쓸 수 있는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 건담에 장착된 기동 병장 포드와 같은 계열이지만 오히려 구형 모델이라네요. 8문의 빔포가 내장되어 있는데 건담 무쌍에서는 빔소드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게 무려 공식 설정이라네요. 슈퍼 드라군을 분리하면 슬러스터의 출력이 올라가서 기동성이 더 높아집니다. 스타게이저의 보아출 리미에를 개량한 광합식 슬러스터가 장착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하이맷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그레이드의 설명서에 의하면 슈퍼 드래곤을 분리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네요. 분리되면 기동성이 더 올라가며 푸른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런 설명을 보면 사실상 우주 전용 장비로 보이지만 HD 리마스터판에선 지구에서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프리덤과 마찬가지로 미티어와 합체도 가능합니다. 우주 요새 메사이어에서 벌어진 최종전 때 사용했죠. 미티어 자체는 프리덤이 쓰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엔진은 프리덤의 듀토리온 엔진을 개량한 하이퍼 듀토리온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가동시간은 거의 무한대이니 스트라이크 때 서름을 이제 풀었네요. 정리해보자면 압도적인 화력, 높은 기동력을 가졌지만 라이플, 빔사벨, 레일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드라군은 중력권에서 데드웨이트가 되는 장비일 뿐이고 사실상 한 대라도 맞으면 박살이 나는 종이장갑을 가진 극단적인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체를 롤아웃한 이유는 키라라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란 떠넘기기식 기대를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키라가 어떻게든 해줬습니다. ストライクフリーダムシステム起動 키라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처음 출격할 때 25개 적기체를 공격 불능 상태로 만들고 심지어 3척의 전함도 항해 불능으로 만들었죠. 참고로 이들은 모두 야킨드의 공방전에서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더니 결국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맞지 않은 기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방이 탐막사격을 하는 레전드 건담의 공격마저도요. 물론 첫 출격 시 구프의 채찍에 잡히긴 했지만 드라군으로 바로 벗어났죠. 만약 그때 구프가 바로 전기에 흘러넣었다면 이 기체의 전설은 고작 1분 만에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체는 나중에 추가된 설정이 유난히 많습니다. 형제기가 아니라 프리덤의 양산 시작기였다 라는 설정도 그렇고 또한 푸른 날개도 처음 감독의 발언에 의하면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스타게이저 등장 후 보아츄 리미레의 설정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BPS 장갑을 관절에 붙여 관절 가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역시 추가 설정이죠. 어찌 보면 설정을 자주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사실 우주세기도 똑같이 겪었음을 감안하면 시대의 경우는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다이의 매상을 책임지는 기체들이 있죠. 그 중에 무려 3대가 시드 계열, 스트라이크, 프리덤,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인기 기체인데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프라모델 품질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제품 편차가 크죠. 초창기 제품은 금색은커녕 황토색의 관절 그리고 설정보다 작아 보이는 배팩으로 인해 악평이 많았습니다. 당시 시드 키트는 몸통 블록의 크기를 줄이고 어깨를 키우는 게 트렌드였는데 덕분에 어깨만 튼튼해서 더 이상해 보였죠. 게다가 라이플의 특수한 형태로 인해 스티커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백팩의 크기가 설정 비대로 나온 제품이 등장하지만 제대로 된 비율을 도입한 첫 작품격인 60분의 1은 무게로 인해 발목이 쉽게 손상됩니다. 즉 중력과 물리력의 한계를 만난 것이죠. 이 한계는 이후로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계속 괴롭힙니다. PG의 경우는 무게 때문에 백팩과 날개가 손상되기도 했으며 스프링 기믹의 문제로 인해 날개가 멋대로 펼쳐졌죠. PG, MG 공통으로 날개 전개 기믹이 잘 망가집니다. RG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황색 부품에 마커를 칠했다가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았죠. 프레임이 깨지거나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세워두면 여기저기 흐물거려서 세워두기도 힘들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취미시장의 감소로 인해 반다이는 MG의 종수를 줄이고 크기가 작기에 원가 대비 이익이 높은 RG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G의 개발은 줄이고 주머니가 여유로운 상급자를 노린 제품인 MG EX를 개발했죠. 문제는 1호 상품이 바로 유니콘 건담이었는데 상품은 좋았으나 가격이 23,000엔으로 제법 비싸서 반응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호 상품인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14,000엔으로 상당히 가격이 낮았죠. 제 추측이지만 MG EX는 유니콘도 그렇고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그렇고 보완할 점이 많았던 제품, 원가 관련으로 설계 제약이 있던 제품 중에서 확실하게 팔릴 제품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MG-EX의 등장으로 인해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모든 제품군에서 리뉴얼 제품이 나왔던 것이죠. 확실한 효자 상품답습니다. 그 외에 제 사견을 덧붙이자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제외하면 RG보다 HCE가 낫다는 겁니다. 프로포션, 가동성 모두 한 수 위이며 갖고 놀기도 좋죠. 단 공식 사진이 안티입니다. 카도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한 기체들은 전부 잘 나왔지만 드래곤의 가동폭이 얇아서 잘 휘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기체 이름은 슈퍼 프리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와세다 대학의 한 서클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서클의 이름이 바로 슈퍼 프리였죠. 이후 새 이름으로 초기 단계 이름인 델타 프리덤, 뉴 프리덤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스트라이크와 프리덤의 이름을 합친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저스티스 건담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저스티스의 원래 이름은 나이트 저스티스였는데 이 기체의 경우는 파친코 게임으로 같은 이름의 게임이 이미 나와 있어서 뒤늦게 바뀌었다고 하죠. 이름을 짓기 전에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인데 전작 시드와의 방영기간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완성한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기체 자체는 좋아하지만 이 기체의 존재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시드 데스티니의 초반 서사는 신 아스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어느 순간 키라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이야기를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는 임펄스 건담의 매출이 상상외로 안 좋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 급하게 작품을 기획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 아스칼은 희생당한 캐릭터이며 이것이 작품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지금과 같은 결말을 만들려면 동급의 선행이 데스티니와 호각으로 싸워서 둘 다 크게 대파되는 엔딩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총평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